초대했습니다. 먼저 청년참여연대의 민선영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맡고 계신 이헌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영 위원장 청년참여연대는 그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속기관인 거죠? 네, 저희 네. 부설기관이고요. 2015년 10월에 출범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뭐 강원랜드, 신한은행, 또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이런 보도들 나올 때마다 심정이 어때요? 뭐 사실 맞은데 또 맞았다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여전히 화나고 슬프고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강원랜드 관련해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용비리가 터지면 또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나, 재판도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에. 네. 그래서 그냥 여전히 착잡한 심정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옥 변호사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소식들 들을 때. 굉장히 미안하죠. 미안하다. 네, 기성세대로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예. 사실 뭐 우리 사회가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잖아요. 예. 저 공정한 사회 만들자.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각 분야에서 사실은 뭐 실질적인 공정은 뭐 기대도 못하고 사실 형식적인 공정도 사실은 지금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뭐 채용에서 좀 우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대는커녕 불이익. 예, 오히려 예. 떨어뜨리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을 오히려 불이익 조치들을 막 취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건 정말 뭐 청년들한테 너무 많이 미안합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건 서울교통공사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 가운데 뭐 한 10% 조금 미만이 친인척이더라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차제에 이건 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건지 조사해 보자. 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하자. 뭐 이렇게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는 청년 참여연대는 생각이 어떠세요? 사실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팩트체크를 아직 덜 된 상태라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청년 세대가 굉장히 경직된 공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실 모든 노력이 똑같이 반영되진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따라서 사실 지역 격차라든지 나의 어떤 소득 격차 이런 거에 따라도 워낙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직된 공정성이 주는 내가 노력하면 나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 너는 노력을 덜 했으니 너는 비정규직인 상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더 합의를 좀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교통공사 부분은 아직도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 청년 참여연대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이랄까 좀 악질적이랄까 네. 문제시하고 있는 채용 비리의 사례들을 좀 몇 가지 꼽아주시면 어떤 것들을 좀 네. 이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최경환 의원이 인사청탁했다는 네. 부분 근데 무죄가 났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채용 청탁을 받아서 이거를 그대로 진행시킨 사람은 사실 징역 10월형을 받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견제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입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혜 채용된 네. 채용자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합격자가 전부 다 짜고 친 네. 이제 그런 판이었던 건이어서 95% 이상이 전부 다 내정된 합격자들이었거든요. 예. 이런 청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처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감들이 있어서 네. 아직도 이제 저희가 꾸준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이현옥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뭐 지금 다시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뭐 강원랜드 뭐 말씀하셨고 또 금융권, 네 이게 4대 은행, 예.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이렇게 또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오늘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됐죠. 금융지주 회장까지 사실 기소됐습니다. 또 뭐 서울교통공사 또 논란이 또 있고 뭐 그거는 사실관계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만연하다고 생각하고 만연하다?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떤 시험으로 딱 당락이 결정되는 공개 채용 시험 빼고는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래도 금융기관 같은 데는 또 금감원에 또 이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약간 공공성이 강한 데죠. 그런 뭐 서울교통공사도 역시 공공기관이고 이런 데서 있었던 것들은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채용 비리가 밝혀져서 예. 수사 처벌까지 가고 있는데 예, 예. 물론 뭐 굉장히 처벌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다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뭐 벌금으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해서 재발 방지가 되겠냐, 저게 충분히 과연 책임을 진 거냐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의문이죠. 그리고 네. 그거는 피해 본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우리는 공공기관하고 은행 같은 데만 특별히 문제가 있어 그런 거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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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회 전반에 얼마나 더 만연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느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강원랜드 특혜 채용 때문에 떨어지게 된 피해를 입은 청년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시 이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응시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결국은 돈과 빽이구나 싶었다. 그리고 공정하게 앞으로 뽑겠다는 거 못 믿겠다. 시험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떠들썩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뭐 비리 근절책, 방지 대책 막 얘기 나오잖아요. 네. 청년들은 못 믿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뭐 지난 정부에서도 뭐 채용비리 근절 대책이라고 해서 종합 대책이라고 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자 아니면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해서 예.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뭐 공무원 장님 면직 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감사원도 대대적으로 크게 이제 감사를 들어가기도 했었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말 일어난다면 당연히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권력들은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허.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드러난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고 과연 피해자는 제대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예. 문제들인 건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뭐 하다못해 저희가 공수처라고 해서 공공기관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이제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우리가 감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공수처에 대한 설치 같은 거는 계속해서 지지부단하게 또 뒤로 미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이런 권력들은 계속해서 다시 응집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리 사회에서 공정을 약속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이 그 피해 복구가 안 되는 것 네. 이런 걸 봐서는 뭐 무슨 제도적 대책 내놔봤자 못 믿겠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 제도 대체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예.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사해서 기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그 업무방해 또 뭐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업무방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내가 채용 비리 때문에 정당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수험생을 한테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 회사의 예, 맞습니다. 채용 절차 업무를 방해했다. 예, 이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어허.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채용 비리 때문에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 피해자. 그 사람을 정확하게 피해자로 해서 예. 보호해주는 법적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어허. 그런 상태고 사실은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내부에서 다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알 수도 네. 없는 거죠. 네. 수사 안 하고는 또 밝힐 수도 없는 거고 네. 서로 밝혀졌다고 해도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채용 비리는 구제해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한국가스공사에서 8명을 채용 비리 때문에 떨어진 분들을 이제 구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아주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요. 예, 판결문에 그 피해자들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판결문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네. 이 판결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느냐 네. 구제해줘라 네. 이렇게 된 거지. 다른 분들은 이름도 안 나오고 이러면 그래요. 예, 참 강원랜드 때문에 시끌시끌했을 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부정 합격한 사람 다 자르고 네. 피해 본 사람 다 채용하고 뭐 이러자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랜드가 최근에 취한 조치는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3가지 방식을 취하는데요. 첫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되면은 채용하거나 다시 응시할 기회를 준다. 예. 그 두 번째는 피해자가 확인 안 되지만 피해자 그룹이 확인된 경우에 그럼 그 그룹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다시 채용 기회를 응시 기회를 준다. 응시를 준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런 피해자나 피해자 그룹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그 채용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확정되기 전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확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다 개별 기관별로 또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아까 그냥 단순 업무방해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보다 좀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적용 같은 게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사기에 굉장히 가깝다고 보는 사기? 거죠. 예, 그 채용 절차 공개 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내정자를 따로 다 뽑기로 자기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 공정하게 채용할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응시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 예, 그렇게 저는 포섭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 우리 나라의 사기죄는 이제 금전적인 손해 네, 이런 네.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뭐 기소된 적도 없고 예. 그런 사기죄로 처벌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이런 고용의 채용의 공정성 보장을 물론 어디까지 어느 범위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냐 항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예.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공익성이 좀 높은 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한테도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청년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이런 채용 비리의 전형적 유형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는 다 공정한 절차, 뭐 투명한 심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 전형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리가? 사실은 중소기업진흥공단만 하더라도 외부 심사가 들어와서 외부 심사위원이 이제 합격자들의 어떤 서류 같은 걸 보고 점수 측정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진행을 했던 사례예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위원이 이제 박철기 전 이사장을 불러다가 이제 그냥 채용해라라고 얘기한 그 한마디가 이런 외부 심사위원들의 반발에도 그냥 이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된 계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채용 비리라는 건 굉장히 권력형 비리다. 근데 이제 이런 권력형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네. 사실은 법적 제도망 안에서도 이러한 권력을 스스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늘 언제나 수사가 지지부단하고 이제 그런 것들 답답하게만 쳐다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니까 네.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발생하더라도 청년 구십자들은 그냥 또 똑같겠지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실망감만 있는 것이죠. 지금 민선영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그냥 뽑아라라고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셨는데 이현욱 변호사, 왜 최경환 의원은 무죄가 났던 겁니까? 그러니까 채용을 요구했다는 건 인정이 됐습니다. 예. 재판에서도 예. 채용을 요구했다는 건 인정이 됐는데 예. 이제 그 구성 요건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 그렇죠.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구성 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예. 사실은 저는 법이 엄격하기보다는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채용을 요구했지만 무슨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네, 네. 그냥 채용을 요구한 것만 가지고 그게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이런 좋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뽑아보면 어때 정도 한 것 갖고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경제 실세였는데 아니, 감독권이 있는데도 네. 감독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도 했는데도 감독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 네, 네. 그냥 채용을 요구한 것뿐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 저는 사실은 조금 그 판단에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저는 그런 감독권이 있으면서 이렇게 요구하면 알겠어요. 이게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 노사 단체 협약에 물론 거의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몇몇 군데에 아직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 즉 어찌 보면 노조원이겠죠. 그 가족 채용을 더 우선시한다든지 뭐 이런 단체 협약 사항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일각에서는 고용 세습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에 대해서 청년 참여연대의 입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 이런 취업 규칙과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도 드려야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목은?
대체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부모가 가진 그런 사회적 지위, 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상속되는 그런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죠. 네, 그거는 우리 사회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가 가진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우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공정을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리의 유형은 권력형 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뭐 노조의 어떤 이런 부분은 권력형 뭐 넓게 보면 권력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회사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사회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지키는 된다.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해보죠. 우리 임 위원장부터요. 예, 민 위원장부터. 저부터 할까요? 사실 이제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내 해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늦은 시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눈에 확 보이는 어떤 재판 결과로 정말 이렇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을 실제로 처벌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한 사람도 또 같이 처벌을 받고 또 그런 식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도 면직 처분이 되거나 이제 어떤 처벌을 같이 받아야 되는 어떤 본보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본보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늘 속상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재판들이 조속히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러한 재판 결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엄정한 처벌, 법원의 어떤 인식 전환 이걸 요구하셨고 이 변호사 마지막 한 말씀.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진상조사를 잘 해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뭐 이런 자체가 쫙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상조사도 쉽지가 않고 피해 회복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회 공정성이 요금 굉장히 높은데 그걸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이건 사회 공정성이 공정거래위원회 일이 아닙니다. 이거 모든 부처가 다 사실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 취해야 되고 또 재발 방지하는 제도 개선으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오늘부터 출범된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오늘 두 분께서 잘 적시해 주신 것 같네요. 기대하면서 지켜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공동운영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이헌욱 변호사였습니다.